자, 다시 녹화 진행하겠습니다. 쌤이 게임 카운트를 증가시킨 줄 알았는데 증가를 안 시켰네요. 그래서 1번째라고 잘 나왔어요. 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프로 페이지에서 게임 카운트가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당연히 요 시점에서 게임 카운트를 증가시키곤 합니다. 근데 여기서 증가시켜버리면 첫 번째 게임에 대한 정답이나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게임에 대한 점수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게임 카운트 1 증가는 지금 하면 안 돼요. 요 윗선에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점을 나중에 문제 푸실 때 좀 주의를 해주시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상태 메시지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 상태 메시지는 스테이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자, 다시 하단에서 꺽쇠 %로 만약에 스테이트 값이 1, 2면 1대와 else if 스테이트 값이 2일 때, 또 else if 스테이트 값이 3일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닫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바로 영역을 1일 때, 2일 때 지정을 해주시고, 그 사이사이에다가 메시지를 남겨주겠습니다. 1일 때에는 정답을 맞췄기 때문에 H1 정답, 2일 때에는 정답을 틀렸기 때문에 H1 오답, 마지막으로 스테이트가 3일 때에는 게임 종료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정답, 오답, 어쨌거나 게임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는 뒤로 가기 버튼을 만들어서 다시 9구단으로 보내야 돼요. 9구단으로. 그래서 각각의 정답과 오답에 A 태그를 하나 넣어줄 건데요. 뒤로 가기라는 버튼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href 속성 값으로 9구단.jsp를 넣어주시면 돼요. 자, 역시나 복사해서 붙여 넣으세요. 직접 적지 마시고 페이지명. 우리 앞전에 9구단에서는 여러분 폼 태그에 서브밋 버튼을 통해서 값을 넘겼기 때문에 히든을 사용했던 거예요. 그리고 폼 태그를 사용한 이유는 입력받는 게 있기 때문에 폼으로 한번 사용을 해본 거예요. 자, 그런데 9구단 프로는요, 입력받는 게 아니라 단순 페이지 이동이에요. 자, 이 경우는 히든을 못 써요. 인풋타입 히든은 폼이랑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앞전에 이론 설명할 때 A와 버튼은 반드시 뭐로 넘겼어요? 주소로 넘겼어요. 주소로. 그래서 주소로 넘길게요. 자, 뭐가 필요할 것 같으면 첫 번째는 물음표가 구분자였죠. 우리 값 넘길 때. 게임 카운트가 필요해요. 게임 카운트. 자, 근데 게임 카운트를 우리 친구들 그냥 3, 2 이렇게 적을 수 없어요. 심지어 게임 카운트 이렇게 적을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문자예요. 얘 입장에서는. 자바로 넘길 거면 꺽쇠 % 출력으로 넘겨야 돼요. 이게 좀 불편합니다. 이렇게 넘겨야 돼요. 이게 값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앞서 게임 카운트를 1 증가를 못 시켰어요. 왜? 화면에 출력을 할 때 첫 번째로 출력하고 싶어서. 그래서 넘길 때 1을 증가시켜야 돼요. 아하, 넘길 때 1을 증가시킨다. 넘길 때 더하기 1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넘길 때 이거 주의해 주세요. 요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실습할 때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넘길 거예요. 앰퍼샌드 하시고 뭐 넘겨야 돼요? 이제 스코어 카운트 넘겨야 돼요. 스코어 카운트. 스코어 카운트는 꺽쇠 %는 스코어 카운트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읍시다. 자, 이제 이 A 태그를 어디에도 오답에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그죠? 네. 자, 그리고 게임이 종료되면요, 얘는 9구단으로 가면 안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메인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특별히 index.jsp 페이지로 보내서 처음으로 라는 코멘트로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잠시 한번 실행을 해봅시다. 인덱스로 오셔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쌤은 게임 시작을 눌렀고 4, 4, 16 입력을 합니다. 그럼 정답을 맞춘 것이죠. 그래서 전송을 누르게 되면 첫 번째 게임이고 20점이야 라고 아주 잘 나와요. 정답이라고도 나오고요. 자, 근데 뒤로 갔을 때 잘 생각해봐요. 뒤로 갔을 때 제가 게임 카운트와 스코어 카운트를 넘기긴 넘겼어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구구단에서 넘김 값을 받는다는 조건식을 적은 적이 없어요. 다시 가볼까? 얘들아, 이게 페이지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요. 이게 한 번에 쭉 적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를 해야 돼, 원리를. 구구단으로 왔어요. 왔는데 쌤이 여기 봐봐. 100이라고 설정을 했지. 프로에서 내가 받을 줄 알았나? 몰랐어. 그래서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받을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근데 또 하나 문제가 있다. 잘 생각해봐요. 만약에 쌤이 지금 일부러 상황을 나쁘게 만들어 볼게요. 적지 마세요. 이 게임 카운트, 스코어 카운트를 프로에서 넘길 거라서 제가 구구단에서 이게 넘기는 거지? 그러면 인티저 점 파스인트 하고 리퀘스트 점 getParameter에서 게임 카운트 이렇게 적었어요. 자, 이게 잘 될 것 같지만 문제가 하나 있다, 얘들아. 무슨 문제가 있냐면 내가 인덱스에서 실행을 하고 바로 게임 시작을 누르는 순간 오류가 나. 왜? 인덱스에서는 게임 카운트, 스코어 카운트 넘긴 적이 없어요. 시작하면 오류가 나요. 500에러가. 왜? 나 이거 받은 적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프로에서 구구단으로 오는 건 괜찮아. 근데 인덱스에서 맨 처음 실행할 때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쌤이 노션에 어떤 키워드를 하나 설정을 했냐면 물음표로 플레이라는 걸 하나 지정을 했어요. 이 플레이로 두 가지로 처리를 할 건데, 상태를 첫 번째는 게임 스타트, 게임이 이제 막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막 시작했을 때에는 리퀘스트 getParameter를 하면 안 되고, 두 번째 게임이 플레잉이 됐어요. 이제 막 진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리퀘스트 getParameter를 해야 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지정할 건데 아직 와닿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인덱스로 와보세요. 인덱스로 오셔서 게임 시작에 플레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임시로 넘길 겁니다. 그래서 플레이는 하시고 게임 스타트라고 할게요. 얘는 게임 스타트가 맞아요. 게임 플레잉이 아니에요. 진행 중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노션에도 인덱스를 수정해 놓을게요. 수정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가요? 구구단으로 가세요. 자, 그럼 구구단에서 이렇게 무조건 인티저 파스인트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누구에 따라서? 플레이라는 녀석의 상태 메시지에 따라서 조건을 설정해야 된다. 자, 그래서 넘긴 값이 있기 때문에 스트링 플레이는 request.getParameter 플레이를 받아올 거예요. 플레이. 자, 그리고 이 플레이 값이 equals 게임 스타트이면, 그럼 얘들아 이거 어디서 넘어온 거야? 인덱스에서 넘어온 거야. 인덱스에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얘는 index.jsp 페이지에서 방금 넘어온 거예요. 그때는 인티저 파스인트에 리퀘스트 getParameter 하면 안 된다. 자, 그럼 다시 원상복귀 시킬게요. 원상복귀 시켜서 이렇게 만들고, 저는 이렇게 할게요. 자, 천천히 와보세요. 플레이 전달 받았고 변수 3개를 0으로 설정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인덱스에서 방금 넘어오면 리퀘스트 getParameter가 아니라 그냥 게임 카운트는 이제 막 1회 시작이 됐으니까 1로 지정하고, 스코어 카운트는 그냥 형식적으로 0으로 다시 한번 세팅을 해놓을게요. 이렇게. 지금은 게임 스타트가 맞는데 이제 본격 게임을 시작했어요.
시작을 하고 단 한 번이라도 프로로 가면 플레이의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진행 중이라고 바뀌어서 여기에 뭔가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어려울 거예요 지금. 자 볼게요. 이제 게임 스타트가 아니라 프로로 잠깐 와보세요. 프로로 와서 A 태그에다가 값을 하나 더 넘기겠습니다. A 태그 끝에다가 넘길 거예요. 자, 앰퍼샌드 플레이는 게임 플레잉 이렇게 하나 더 넘깁시다. 아하. 그러면 정답에도 넘기고요. 오답에도 넘기세요. 정답에도 오답에도 다 각각 삽입을 시켜주세요. 자, 잘 생각해 봅시다. 인덱스에서는 플레이의 상태가 스타트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9구단으로 가면 스타트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다가 얘가 한 번 문제를 풀어서 프로로 가요. 그러면 플레이의 상태 메시지는 플레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다시 9구로 왔을 때에는 더 이상 스타트가 아니라 플레잉으로 전환이 돼서 누구를 스코어 카운트와 게임 카운트를 리퀘스트 겟 파라미터로 받아야 돼요. 자, 돌아와 볼게요. 어디로? 9구단으로 와 볼게요. 자, 이제 게임 스타트가 아니라 else if play.equals 게임 플레잉 이면으로 바꿔줍시다. 이면 게임 카운트, 스코어 카운트 전부 뭐로 받아야 돼요? 리퀘스트로 받아야 돼요. 그래서 integer.parseInt에 request.get 파라미터로 전부 받아주세요.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될까요? 스코어 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스코어 산정을 어디서 할 거냐? 밑에서 할게요. 스코어는 스코어 카운트 곱하기 20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자, 이제 코드 완성이 됐으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게임 시작. 처음에는 게임 스타트 상태예요. 그래서 7428 입력하고 정답을 맞췄고 1번째로 잘 나옵니다. 20점. 뒤로 가면 두 번째로 갱신이 되고요. 20점이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틀려봅시다. 틀리고 점수 안 오르죠? 틀리고 또 틀리고. 네, 그러면 이렇게 완성이 되네요. 게임 종료까지. 근데 마지막 게임에 대한 결과가 안 나온다. 요거는 좀 코멘트를 바꿔주는 게 좋겠다. 마지막이 정답을 맞췄다 하고 뭐 게임 종료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9구단 프로의 게임 종료에도요, 정답, 오답이 적히면 좋겠는데 이게 같이 묶여서 안 되는구나. 그죠?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 게임 종료를 얘들아 우리 바꿔야 되겠다. 게임 종료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 9구단 프로 페이지를 잠깐 수정을 했습니다. 방금 전에 리절트라는 변수를 하나 추가했어요. 그래서 정답을 맞추면 리절트의 정답을 풀리면 리절트의 오답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각각의 if마다 들어가 있던 h1 태그를 아예 최상위로 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정답 또는 오답이 들어갈 예정이고, 게임 종료가 되면 종료 메시지와 함께 링크가 나오게끔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